한 3문제 정도 볼게요. 첫 번째로 6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자, 이거 구하는 건데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x 더하기 fx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제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요식 있죠. 여기 이제 x를 나누는 거야. 양변에다가 1번식의 양변을 x로 딱 나눠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x분의 fx가 gx 곱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fx. 자, 이렇게 식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 양변에 리밋 취하시면은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뭔 소린지 이해되죠? 여기 양변에다가 리밋 x를 0으로 보내시면 이 자식이 3으로 갈 거니까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그거 계산값 가지고 여기서 분자분모 x로 나눠갖고 계산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원래 완전 정석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 제가 그 마지막에 가르쳐 드렸던 꼼수 있잖아. 그거 한번 써보자면 그냥 이걸 3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리밋 취하면 3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fx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x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입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꼼수 쓰면은 조금 쉽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을 때 이거 사실 이렇게 x 나눠서 하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거든. 잘 안 보일 때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뭐 해보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나았죠. 뭐 해볼까? 15번 한 번만 해볼게요. 15번. O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 ABC에 대해서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a x 빼기 b분의 이게 c다.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로 a가 1이거나 두 번째로 b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맞겠나? 아닙니다.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돼. 당연한 거야. 이런 거 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a, b가 둘 다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0분의 0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누시면 끝입니다. 그냥 이 얘기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극한 계산 하실 때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돼요. 당연한 거야. 0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니까 그 조건 맞춰서 하나하나 끼워 맞추기 몇 번 해보시면 답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뭐 무난했던 것 같은데 14번? 요거만 한번 해볼까? 이거 왠지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할게요. 14번은 나머지 정리를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하겠습니다.
방식 fx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지고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랬을 때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1 얘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gx다 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정리 기억하신다면 이게 2차 이하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얘의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렇게 될 거다. ax제곱 bx 더하기 c. 왜냐면 3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2차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fx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x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얘는 이미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지니까 이놈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될 거냐,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하니까 f1이 3이겠죠. 요거 대입해가지고 a 값 찾으시면 끝입니다. 이해됐지? 우리 나머지 정리 예전에 했던 거 요렇게만 하셔서 gx 찾고 극한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혹시나 수업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는데 일찍 끝나서 시간 남으면은 요거 남은 거 몇 개 더 해볼게요. 알겠죠? 그때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미정계수 구하는 걸 이제 해야죠. 아이. 자, 26, 27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26, 27은 사실 기본 문제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요거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28번을 한번 볼 텐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모두 존재한다. x분의 fx 꼴은 똑같은데 각각이 어디로 가는지 극한의 형태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각각의 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서로 달라져요. 근데 이제 얘는 쉬워. 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 얘는 되게 쉽습니다. 얘가 무한으로 갈 때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x와 fx의 차수가 같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게 유리한 이유는 차수를 찾는 순간 얘가 그럼 1차라는 거 알아내는 거니까 그냥 fx라는 식을 내가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이 처음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차수 찾는 거. 나머지 정리에서도 뭔가 복잡한 식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아마 차수 찾는 거였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극한 계산 하실 때도 똑같이 얘의 차수가 몇 차인지 확인 먼저 하시고 식 써놓고 풀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b가 0인 거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끝입니다. 그래서 28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29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숙제 어렵거나 쉽거나 많거나 적거나 무조건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맞춰서 숙제를 더 드리건 덜 드리건
뭐 난이도를 좀 올리건 내리건 할 테니까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야. 아, 여기 이제 x 빼기 3이 있으니까 fx 빼기 gx도 뭐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x가 어디로 가냐? 무한으로 가거든.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인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봤던 그 0인자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게 0인자가 아니고 fx 빼기 gx가 그냥 1차라는 거예요. 1차면서 fx 빼기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아, fx와 gx 지금 둘 다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fx와 gx 둘 다 차수가 똑같겠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상황을 이거 완전히 좀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x의 n승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ax의 n승 플러스 삐리릭. 이렇게 써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되겠죠. 리밋 x가 무한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gx는 ax n승 플러스 삐리릭 일 테니까 얘가 이제 값이 1이 나오려면 리밋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값이 1로서 존재하려면 n은 무조건 1차이면서 a가 1이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fx, gx가 1차라는 사실 나오고 여기다 대입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뭐라고 쓸까? b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거 존재하기 위해서 값 맞춰주시고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이런 식의 식이 나와 있을 때 차수를 먼저 찾는 거야. 차수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찾으시면 좀 쉽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평가원 문제 한번 해보자. 30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나머지 경우도 다 해봤을 때 저거보다 작았다고? 그래? 아니 n이 뭐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긴 한데 어? 3, 4 말고도 더 돼. n이 그냥 계속 커질 수도 있어.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긴 해. 알았어. 그럼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오늘 뭐 크게 내용 자체가 할 게 많진 않아서 좀 넉넉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된다? n이 더 커도 되긴 해. 답은 이건 맞거든? 답은 맞긴 해. 답은 맞는데 이게 지금 너가 한 게 3, 4일 때 했잖아. 이거보다 더 커도 돼요, n이. 그 경우도 가능하거든. 그것도 한 번만 해봐봐. 응. 이제 가볼까? 해볼게. 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건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 3차가 될 수도 있겠고 n 플러스 1이 그죠? n 플러스 1이 2차가 될 수도 있겠고 n 플러스 1이 뭐 1차가 될 수도 있겠고 맞겠나? 이건 아니겠죠? n 플러스 1이 1차가 어떻게 돼? n이 자연수인데 그쵸? 얘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내가 굳이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4차보다 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식을 보시고 얘가 무한으로 가니까 이걸 생각했겠지. 아, fx 빼기 4x 3승 더하기 3x 제곱이랑 요 밑에 거랑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fx의 차수가 뭔지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fx라는 식을 이렇게 놔볼게요. ax의 m승 플러스 삐리릭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경우가 여러 가지로 좀 나뉘긴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했는데 AX의 M승이 그러니까 얘의 최고차항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치? 일단은 상관없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전히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M값과 n 플러스 1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오거든? 지금 내가 이거 하나만 예시를 일단 든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연히도 잠깐만 우연히도 이 녀석이 이렇게였던 거지.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발생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면 fx에서 얘를 뺀 값에서 이 3차항이 없어질 거니까 2차항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m과 n 플러스 1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m 값은 3이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는 m 값이 뭐가 되냐? 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 최고차항의 개수랑 아래에 있는 n 플러스 1승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눠지냐? 요렇게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건 내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놔둬놓은 거야. 나도 막 이렇게 하나씩 해본다. 4x, 3승 넣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n 플러스 1이 3이라고 친다면 리밋 x가 무한으로 갈 때 x 3승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 제곱은 6.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아래 얘가 3차니까 위에가 몇 차가 돼야 되냐? 똑같이 3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되거든? 6? 그러면은 fx라는 애가 이렇게 써지겠죠. 10x의 세제곱 플러스 뒤에는 뭔지 몰라.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fx의 차수를 찾는단 말이야. fx 차수가 무엇일지를 예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x의 차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앞에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얘 차수가 밑에 있는 애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다르게 벌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fx의 차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조금 문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서 어떻게 한 거냐, 얘를 밑에 걸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밑에 걸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fx를 찾는 거야. fx를 그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밑에 걸 고정하고 찾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지금 n 플러스 1이 3이니까 x제곱분의 10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bx c, 얘가 4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bc 없어지고 a는 4, 이렇게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갑자기 얘는 왜 그냥 4보다 크거나 같다로 갔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무조건 fx가 하나로 좀 고정이 됩니다. 이때는 뭐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32번 한번 해볼까? 32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위의 식이 대충 이게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거냐, fx의 차수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fx의 차수가 실제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해. 그러니까 2차든 3차든 4차든 다 되거든. 2차든 3차, 4차가 다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요렇게 될 때랑 요렇게 될 때 좀 특수한 경우야. 왜냐면 이때 두 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두 개는 뭔가 이 상황에 따라서 fx의 그 앞부분에서 뭐 얘네들이랑 뭔가 없어질 거 없어지고 뭔가 계산이 딱딱딱 맞춰져야 되거든. 이 상황에서는 그게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그게 발생을 안 해요. 이 경우에서는 그냥 fx가 이 뒤에 거 신경도 쓸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정해져. 왜냐면 얘가 4차잖아. 그럼 이걸 리밋 어차피 x가 무한으로 가니까 3차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fx는 무조건 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차수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생각을 해보면은 n차만큼 그 뒤에는 다 0이어야 되니까 얘네들 다 그냥 이제 쓸모 없어진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딱 나와요. 에어컨 아니 높여주세요.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넘어갈게요. 자, fx, gx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똑같아요. 지금 정보들 나와 있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 무한대분에 무한대 나오거나 뭐 0분의 0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합니다, 항상.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파악해가지고 얘네들 차수부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한 방에 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살짝 큰일 났죠. 이렇게랑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딱 놓는다면, 근데 일단 어떤 결과 얻을 수 있느냐, 요거까지 얻을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fx 제곱과 gx를 곱했을 때 차수가 5차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 n 더하기 m의 값이 5가 됨을 알 수 있겠다. 맞겠나? 왜냐면 이거 ax n승 최고차항 n차면은 제곱했을 때 최고차항 2n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n 더하기 m이 5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첫 번째로 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2n 더하기 m이 5야. 근데 얘네들 해봤자 이거 지금 차수에 대한 얘기니까 n과 m이 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렇게, 그러니까 n이 0이고 m이 5인 거야. 한마디로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5차식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 일단은. 그 다음에 n이 1차식이고 m이 그럼 몇 차여야 돼? 3차여야 되나? 요렇게도 가능하겠고, n이 2차면서 m이 1차인 요런 식으로 세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 세 개밖에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럼 셋 중에 뭐가 될지 요거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요거 통해서 알아볼게. 이게 사실 오늘 있었던 이거 몇 번 문제였지? 어, 11번 문제. 11번 문제 있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쉽게 만든 문제입니다. 5분고 11번 문제가 얘 가지고 와서 쉽게 만든 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이 0이고 m이 5인 상황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fx는 예를 들어서 a,
gx는 bx의 5승 플러스 1일이. 물론 이거 바로 보이시면은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를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자. 그러면은 fx 곱하기 gx의 제곱, 얘를 x 5승으로 나누었을 때 이 값이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위에가 몇 차가 돼야 되냐? 몇 차가 돼야 돼? 4차 밑으로는 죄다 없으면서 5차 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맞나?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냐? 해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제곱했을 때 4차 이하가 다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 bx 5승 더하기 예를 들어 cx 4승 dx 3 e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잠깐만. 제곱도 빼야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 식이. 제곱했을 때 4차항 밑으로는 다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무조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애초에 이거 제곱해버리면 6차 이상일 거 아니야, 전부 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는 상황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상황은 컷. fx가 상수인 상황은 안 나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정답이었지? 2차 3차 2차 3차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얘가 2차고 1차인 상황. 2차고 1차인 상황 해보시면은 n은 2이고 m이 1이라면 그럼 fx는 ax 제곱 플러스 something이고 gx는 bx 플러스 something입니다. 근데 이거 gx 제곱 해봤자 2차 나오겠지. 그럼 fx 곱하기 gx 제곱은 해봤자 4차일 거야. 그러겠죠? 요거 2차식이고 이거 제곱해도 2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절대 똑같이 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겠다. 너도 아니구나. 너도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물론 시험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했던 경우가 만약에 정확히 맞는 경우라면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되지만 연습할 때는 뭔가 이게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해요.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n이 1이고 m이 3인 경우 즉 fx는 1차식인 거고 ax 플러스 something 그 다음에 gx가 3차식 bx 세제곱 더하기 1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fx 곱하기 gx 제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나와야 되냐? 4차보다 낮은 값은 나오면 안 돼요. 낮은 차수는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애초에 이 gx라는 애가 잘 보세요. gx라는 애를 내가 bx 세제곱 그냥 다 써볼게. cx 제곱 dx 2 요렇게 만약에 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dx 플러스 2라는 항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gx에서 d나 2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제곱해봤자 2차 나오겠다. 그쵸? 거기다가 x 곱해봤자 3차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찌됐든 제곱했을 때 4차보다 낮게 됩니다. 뭔 말인지 됐나 이거? 제곱을 할게요. 한번 한 번쯤은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얘를 제곱을 하시면은 여기 앞에는 b제곱 x의 6승 이런 게 남을 거고 뒤에 이제 뭐가 남아 있을 거냐? b제곱 x제곱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2차항이 있을 거라는 거야. 만약에 d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이 d제곱 x제곱은 여기 fx랑 곱해져 봤자 3차니까 요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D와 E의 값은 0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AX 플러스 D에다가 확실하게 할게요. 이거 그냥 X제곱 빼버려가지고 X 4제곱 곱하기 BX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게 성립하려면 4차 이하가 없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D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D가 살아있으면 X 4제곱 C제곱 계산되면서 4차가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AX 곱하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BX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의문 있나? 의문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결국 상수항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 여기 x 4제곱이 있기 때문에 상수항만 없고 그냥 x에 대한 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0이 아니라 c가 0이면 안 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c가 0이 되면 얘가 그냥 x의 6차가 돼버리거든. x의 6차식, x의 6승. 근데 x의 6승이 돼버리면 이거 계산했을 때 2가 안 나오고 무조건 0이 나올 겁니다. 분모 0인자 5개인데 분자는 6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c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c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고 d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정교하게 하시면 좋긴 하겠다. 그리고 좀 필요합니다. 은근히. 실수 안 하려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니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fx는 그냥 ax인 거고 얘는 그냥 ax인 거고 gx는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이다. 그래서 이 값이 최종 정리를 해주시자면 a 곱하기 x 5제곱에다가 bx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얘를 x 5승으로 나눈 다음에 리밋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그 값이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제곱이 2가 되겠죠. 그럼 c는 1이죠. 맞겠나? 정수라서. 지금 a, b, c가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거든.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이기 위해서는 c가 무조건 1이어야 되겠죠. 제곱수 2를 나누는 제곱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는 무조건 1이 되겠고 a의 값은 반드시 2가 되겠다. 그럼 b는 어떻게 찾느냐? 요거 4인 거 아직 안 썼잖아, 그치? fx 제곱에다가 gx 곱하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a 제곱 bx의 5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최고차항이거든. 이게 4가 돼야 되니까 a는 2인 상황에서 b가 1이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fx, gx 구했고 끝난 거예요. fx는 2x, gx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정리 한번 할게요. 처음부터.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이런 꼴이 혼용돼서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 차수 찾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차수를 그래서 찾기 위해 가지고 제곱 곱하기 안제곱 해서 5 되는 게 뭐가 있냐, 5차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해봤더니 0, 5, 1, 3, 2,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n이 0이고 m이 5면 이 밑에 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2랑 1이더라도
안 돼요. 해봤자 얘 4차거든. 그러니까 5차분의 4차가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적절히 잘 끼워 맞추기입니다. 잘 끼워 맞추기. 이 녀석의 의미 4차 이하는 없어야 되고 5차항은 무조건 있으면서 그 5차항의 개수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5차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2x의 5승이라는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어내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밑에 4차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플러스 0이야 여기는 그냥. 앞에는 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0으로 보낼 거니까.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식을 뭐 ax 더하기 b, bx 제곱 더하기 뭐 샬라 했을 때 내가 결과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제곱이 된 상황에서 여기 1차항 상수항이 남아 있었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최종 결과물로 4차 이하의 그 항들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gx라는 식에 1차항과 상수항은 없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본 거고요. 이렇게 써본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얘를 전개해보면 여기 x 4제곱 밖에 없기 때문에 d 곱하기 c제곱 x 4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dc x 4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근데 걔는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d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만약에 c가 0이 돼버리면 애초에 이 식 자체가 그냥 바로 b제곱 x의 6승이 돼버리니까 애초에 이걸 또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5승 6승이니까 이 극한값이 0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2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c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다. c는 0이 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d가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 쭉 하시면 끝입니다. 정수 조건 활용하시면 끝.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